근데 이 글씨를 지우는 좀 많이 줄여야 돼. 크기를. 왜냐면 이게 나중에 풀이가 너무 많이 나오고 고학교치도 풀이가 많이 나오는데 글씨를 조금씩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지 신경 써서 이거 그렇게 많이 크게 써보면 풀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져 버리니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좀 많이 좀 짧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얘 어쨌든 간에 얘 지금 이거 뭐냐면 풀어라면은 바꿔놓고 풀라고 했으니까 바꿔놓고 푼 다음에 이거를 A하고 B하고만 바꿔놓고 바꿔놓고 풀었더니 해가 2하고 1이 나왔다 했으니까 바꿔놓은 거에다가 X 대신에 2, 1, 2, 1 넣으면 되잖아. 근데 2, 1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것이 A, B만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연립방정식은 X, Y 상수 쓰는 거고 얘는 이제 A, B니까 A, B 상수 쓸 건데 2를 집어넣으면서 2B 되니까 그냥 B를 뒤에다 쓸 거고 Y 대신에 1 집어넣으면 A니까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 얘 두 개를 먼저 바꿔 쓰고 2 집어넣으면 2A고 1 집어넣으면 B니까 얘가 마이너스 7. 그럼 이제 여기서 없애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B를 없애려고 한다고 치면은 A 더하기 2B는 4고 여기다가 두 배씩을 해주면 되니까 4A 더하기 2B가 마이너스 14고 그럼 이 두 식을 빼면 되는데 그냥 뺀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3A는 18 이렇게 A는 마이너스 6이다. 그럼 A 마이너스 6을 또 아무데나 대입을 하면 되는데 여기다 대입했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12 더하기 B는 마이너스 7이니까 B 값이 2항에서 5다. 그럼 이제 A 값, B 값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A, B를 집어넣고 A 대신에 마이너스 6, B 대신에 5. 그 다음에 B 대신에 5, A 대신에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7. 그래서 이거 또 한 번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잖아. 연립방이 두 번 푸는 꼴 형태.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것이 조금 더 복잡해진 형태가 좀 있으니까 너무 잘 좀. 그냥 어떤 형태가 있냐면 얘의 해가 예를 들어서 뭐 얼마 나왔어. 근데 그 얼마로 주진 않고 어떻게 하냐면 또 다른 연립방정식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의 해는 얘의 방정식의 해보다 x값은 뭐 이만큼 크고 y값은 1만큼씩 크다. 그래놓고 뭐 구하라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어. 이제 나중에 좀 복잡해지면 뭐 그런 것은 이제 나중에 좀 보긴 하겠지만 어쨌든 해가 나오면은 무조건 대입할 생각을 좀 잘 하면서 얘를 어떻게 풀 건지를 좀 잘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연립방정식에서 A는 B는 C다라고 나오면 이거 아무렇게나 묶으면 된다 그랬지. A는 B는 C다 나오면 아무렇게나 두 개씩 묶어서 푸는 거로 가면 된다. 이렇게 A는 B는 C고. 근데 이렇게 맨 마지막 건 이거지. 왜냐면 A는 B는 C라고 되어 있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이게 결국은 A는 B는 C다 이렇게 나와.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연립부등식도 있어도 이렇게 연립방정식처럼. 그럼 이거는 연립부등식은 예를 들어서 부등식도 뭐 하나 주고 뭐 하나 주고 이렇게 하고 연립을 해서 공통인 걸 찾는 건데 연립부등식이 이런 형태로 줄 때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아무렇게나 막 하면 안 돼. 방정식은 아무렇게나 막 두 개를 짝 지어도 A, B, C가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내가 나중에 연립부등식에서 A가 B이고 B가 C다 했어. 그럼 이 결과가 얘가 나와 안 나와? A가 B보다 작아, B는 C보다 작아. 그러면 A, B, C다 이렇게 나와? 항상?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예. 이거는 나오지. 예, 그런데 뭐가 안 나와? 왜냐면 이게 두 개 했으니까. 근데 방정식은 아무렇게나 해서 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A는 C하고 그 다음에 B는 C 했어. 그럼 이걸 두 개를 푼다고 해서 얘가 나오는 것이 아니지.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 A랑 B랑 배수 관계가 성립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부등식에서는 반드시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를 가지고 풀어라 이렇게 하는데 방정식은 아무렇게나 막 묶어도 되잖아.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형태를 아무렇게나 막 묶어도 되는데 그다음에 저것은 뭐 아무렇게나 묶어봤자 그놈이니까 그냥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 하면 되잖아. 뭐 앞에 거 두 개 할 때 요 두 개. 그럼 이 뒤에 그냥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해보면 되니까 곱하면은 4x 마이너스 8은 그다음에 3을 저기다 곱하니까 마이너스 9y 플러스 18이다. 하고 이거를 x, y 상수 이렇게 놓는 거지. 그다음에 두 번째 식도 여기에서 이렇게 곱해서 4x 플러스 12y는 마이너스 21y 플러스 40이다.
넘기니까 그래서 4x 넘어가면 21이니까 33y 이거는 42다 했는데 이걸 바로 빼면 되잖아. 이렇게 자리가 맞았으니까 있을까 이렇게 한다. 이제 분수 형태로 돼 있어야 대각선끼리 곱하기 형태로 하는 것이 제일 빠르겠지. 뭐 최소 공배에서 곱한다 하는 것보다니. 어차피 최소 공배에서 곱하는 결과가 대각선 곱하는 결과가 똑같은데 그냥 대각선 곱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풀면은 예 답이 나오고 연립방정식 내가 빼서 푸는 것 정도는 내가 풀 것 같으니까. 이 문제를 풀 때 보면은 P를 잘못 보고 풀었다고 그랬어. 근데 만약 이 문제 엄청나게 빨리 풀려고 생각하면 근데 P를 잘못 보고 풀었는데 그 잘못 본 것이 얼마나라고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그건 안 물어봤지 지금 상황이. 그럼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 이게 P를 잘못 봐서 얼마로 예를 들어서 얘를 A로 잘못 봤어. 그러면 그때의 해가 이건데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 그렇지. 왜냐하면 잘못 본 것을 얼마라고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이게 나는 이걸 바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서 Q값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지. 어쨌든 잘못 보고 풀었을 때 해가 얘가 나왔는데 이게 다시 말하면 얘는 잘못 봤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지 말고 제대로 본 거에 대한 이걸 집어넣어서 Q값을 그냥 바로 구하는 거지. 3Q 플러스 5는 10이라는 Q값 바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번에 Q를 잘못 봤어. 근데 빨리 풀려고 마음 먹으려면 Q는 잘못 봤고 근데 어쨌든 간에 잘못 본 다음에 이거 해를 구하는 거니까 이번엔 또 이걸 대입을 해야 되잖아. 근데 나는 어쨌든 간에 뭐 얼마로 잘못 봤냐라는 것이 아니라 P값 Q값 구하는 거니까 이 1,4를 잘못 본 데다 대입을 안 하고 그냥 제대로 본 데다 대입을 해가지고 X 대신에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Y 대신 집어넣어서 P값 Q값을 이제 빨리 구해내는 거지. 만약 빨리 구한다고 치면 그래서 P, Q를 구한 거를 다시 대입한 다음에 연립방정식으로 구하면 돼. 근데 만약에 P를 얼마로 잘못 봤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더 흔하거든. 이렇게 안 하고 P를 얼마로 잘못 봤냐 물어보면은 이 잘못 본 것을 문자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된다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3x 더하기 y는 P를 얼마로 봐버렸고 그 다음에 Q값은 그냥 제대로 봤고 이것도 제대로 봤고 그럼 이거를 이렇게 보고 풀어서 3, 5가 나오니까 여기다가 3, 5를 집어넣는 순간 P값을 얼마로 잘못 봤냐면 실제로는 마이너스 4로 잘못 봤다라고 이제 찾는 거지. 근데 여기는 그거 찾으라고 안 했으니까 얘를 버리고 아까 여기다가 그냥 바로 3하고 5 집어넣어 Q값 바로 찾을 거라고. 뭔 알지 이거? 그 다음에 또 그거 그 나머지 또 근데 그래도 혹시 또 뭐 이해 안 가면 좀 많이 해야 되고 123쪽은 아마 일반 문제 거니까 이거는 안 물어봤는데 그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베이직에 혹시 뭐 안 되는 거 있었을까? 아 뭐야 내가 33쪽이라고 적어놨어? 이게 뭐지? 내가 이거 잘못 적어놨는데 30에 33쪽이라 83쪽으로 33쪽이라고 적어놨는데 글씨 이거 내가 방송만 왔네. 33쪽 83쪽으로 33쪽이라고 적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33쪽부터 88쪽까지 풀어라 할 일을 먹고 88쪽까지 혹시 83쪽에서 89쪽 여기에서 뭐 해봐야 될 거 있을까? 없어? 성 87에 24번 그 다음에 성이 먼저 소환되고 있어 없어? 베이지가 네 어쨌든 여기도 나중에 보면은 조금 복잡한 것이 있다고 그 아까 막 해가 원래 방정식의 해보다 뭐 얼마씩 커졌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그 효선에서도 한번 낸 적이 있고 어쨌든 뭐 그런 거를 잘 풀려면 요런 데 부분을 잘 풀어나가고 하면 돼. 여기서 어쨌든 방정식을 풀 때 핵심이 문자의 개수하고 식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생각을 잘 하라 그랬고 만약에 문자의 개수하고 식의 개수하고 다르면 이것이 어떤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던 거 혹시 기억나? 문자의 개수하고 식의 개수가 안 맞죠? 그러면 걔가 그 나중에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그렇게 뭐 나오는 경우가 뭐 흔하진 않으니까 고등학교 가면 이제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서 막 나오긴 했는데 문자 개수하고 식의 개수가 안 맞으면은 이게 분명히 아무리 문자를 줄여도 한 시계가 문자가 두 개가 나온다고 몇 A는 몇 B 이렇게 그럼 이거를 K로 바꿔갖고 대입을 해서 뭔가 뭐 약분을 해서 뭐 구하는 값을 구할 수는 없고 그런 걸 막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 문자의 개수하고 시계 개수가 안 맞으면 얘가 한 문자로 정리하라는 소리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문자 개수하고 시계 개수가 맞으면 그냥 값 구하라는 거지. 얘는 값을 구하라는 거고. 얘도 보니까 문자의 개수하고 시계 개수가 안 맞아. 근데 딱 봐도 한 문자에가 식이 3개 있는 것은 어차피 못 푸니까 이건 버려버리고 일단 우선은 이거의 식하고 이 3개를 만족을 하는 값이 다 똑같은데 여기서 지금 y의 값이 x의 값보다 y의 값이 더 크다고 그랬잖아. 지금 상황이 이게 같은 게 아니지. 이게 y가 더 커버리니까 다시 말하면은 x에다가 5를 더해주면 y랑 같아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요 식을 이거하고 연립방정식 푸는 건데 이거는 y는 돼 있으니까 뭐로 풀어? 대입법 풀면 되겠지. 이건 굳이 가갖고 하는 것보다 y 대신에 바로 그냥 x 플러스 5 대입해서 구하고 그럼 x, y 찾은 다음에 다시 그 놈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다. 이렇게 x, y 찾고 마지막에 x, y를 여기다가 딱딱 넣으면은 a 값이 나올 거다. 형 내가 앞으로 되겠지? 이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책 127쪽 가보자. 여기 이제 127쪽이 나중에 1차 함수에서 한 번 더 나온단 말이야. 여기가 이 연립방정식 함수랑 뭐 관계가 있다 했잖아요. 똑같은 문제인데 함수에서 한 번 또 나와. 근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가면 또 나와. 이 문제가 완전 똑같은 문제가.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이 식 자체가 2차 방정식으로 나오는 것뿐인데 내가 여기 문제를 또 풀이 방법을 설명을 할 때 중학교에서 푸는 거하고 고등학교에서 푸는 거를 동시에 말을 할 건데 일단 나중을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푼다라는 걸 좀 잘 기억을 해놓으면 되나? 그냥 중학교처럼 풀 수는 있지만 식이 너무 복잡해지거든. 이게 상황이. 이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얘는 이런 형태로 얘 식을 풀어간다라는 거를 좀 잘 정리해놓으면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연립방정식의 회를 구하면 몇 개 나와야 돼? 몇 쌍이 나와? 딱 한 쌍 나와야 돼. 원래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함수랑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 이게 나중에 이게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 이 방정식을 만약에 y간에 풀어보면 y는 무슨 x 플러스 얼마 이렇게 되거든. 이게 이렇게 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그 뭐 정비례 함수잖아. 그래프. 이것이 어떤 하나의 직선이거든. 얘가 어떤 하나의 직선인데 얘가 지금 이 a 값이 양수이면 오른쪽 위로 향하고 이것이 음수이면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 이거 기억나? 정비례에서. 얘가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니까 언젠간 얘네들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 이 점을 찾는 게 연립방정식에서 말하는 해야. 근데 함수에서 말할 때는 이걸 뭐라고 하냐? 연립방정식 해라고 안 하고 교점의 좌표라고 말을 해. 교점의 좌표를 구할 때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는 거야.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해가 하나 나온다고. 근데 얘는 뭔 해냐면 분명히 특수한 해잖아. 해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 어쩌면 안 나오겠냐? 함수로 생각해봐. 어쩌면 안 나오겠어. 원래 함수가 만날 때, 그래프가 만날 때 해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해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 이거 이렇게 가버리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해가 안 나오는 경우도 생긴다는 소리야. 근데 지금은 막 평행한다 이런 걸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뒤쪽에서 이제 평행한다는 말을 하는 거지. 여기서는 해가 없을 때라고 말을 한다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어떤 하나의 직선이 있어. 근데 또 다른 직선이 똑같아.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떤 한 직선이 x 더하기 2y는 8이라 그랬어.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직선이 2x 더하기 4y는 16이라고 준 거야. 연립방정식을. 그럼 내가 x를 소구하려고 여기다 딱 두 배를 했더니 c 똑같아 버리지. 다 사라져 버리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식과 이 식은 원래 똑같은 식이잖아. 근데 연립방정식이라는 것은 얘를 만족을 하는 것과 얘를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두 식이 똑같으니까 그냥 다 만족해버리지. 그러면 해가 뭐라고 해야 돼?
해는 무수히 많아. 이게 특수한 해라는 것이 해가 무수히 많던가 없던가 아니면 하나 있다는 소리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돼. 예를 들어서 어떤 연립방정식이 막 이랬는데 어떤 한식을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준단 말이야. 막 이렇게 by 뭐 이렇게 주고 뭐 어떤 식을 주거든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 이 연립방정식이 해가 0, 왜 x 대신에 0 집어넣고 y 대신에 0 집어넣으면 성립해보지. 이게 0, 0 말고 다른 게 또 나온다 그래. 뭔 말이야 이게? 연립방정식 해가 0, 0 말고 또 다른 해를 갖는데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 또 다른 예를 들면 어떤 연립방정 풀었어. 근데 해가 2개 이상 나온다 그래. 뭔 말이야? 뭔 말일 것 같아 이 말이? 문제에서 이거를 꼬아서 낸다고. 일반적으로는 딱 세 종류거든. 해가 한 쌍이냐 아니면 없냐 무수히 많냐 이거밖에 없다고. 근데 문제에서 꼬아낼 땐 어떻게 하냐면 0, 0을 제외한 해가 또 존재한다. 눈치챘어 지금? 해가 2개 이상이다. 이게 뭔 말일 것 같아? 원래 연립방정식은 딱 세 가지밖에 없다니까. 해가 하나 있던가 아예 없던가 무수히 많던가 이거밖에 없어. 근데 느닷없이 0, 0을 제외하고 또 존재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또는 2개 이상이다. 이게 무수히 많다는 소리야. 왜냐면 2개만 나올 수는 없잖아 이게 상황이. 왜냐면 한 점 만나면 이렇게 뭐 0, 0 말고 또 있다 뭐 말고 뭐 또가 존재한다 그 소리는 해가 무수히 많다는 뜻인지를 기억해야 돼. 이제 이렇게만 물어보는 것이 고등학교치 좀 그래. 근데 중학교 어려운 책에서도 이런 걸 좀 물어보긴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등학교는 그런 걸 시험에 내지는 않지. 물어보긴 하나 내진 않고. 중학교는 어려운 책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막 물어보는 거지. 이거들 좀 어렵게 낼 때 그렇게 막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형태로 냈고. 그러면 자 이제 중학교에서 얘를 풀 때 이런 방법으로 푼다는 소리야. 중학교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랑 없다라는 걸 주어줄 때 해가 무수히 많을 때 보면은 누군가 하나가 상수가 분명히 나와. 다 문자가 나오면 못 풀거든. 여기서 상수 문자, 상수 나왔지. 그러면 일단 중학교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를 계수를 맞춰버리는 거야. 이게 완전히 똑같아. 최소 공배수로 부호까지 다 똑같아야 돼. 그럼 여기다가 얼마 곱하면 돼?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얘가 6x 마이너스 2ay는 마이너스 2라고 쓰고 밑에 식은 그대로 쓰는 거지 이렇게. 근데 얘가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식이 완전히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x의 계수가 x의 계수랑 같아야 되고 y의 계수는 y의 계수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a 값이니까 참나 소리야. 그것만 이해가지? 이게 중학교 풀이 방법이라고. 일단 중학교 풀이 방법으로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등학교 풀이 방법으로 또 풀어보라 할 거야. 그 다음에 해가 없다 똑같아. 해가 없는 경우는 이 형태가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니까 해가 없는 거야. x 플러스 2y는 3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2x 플러스 4y는 1이라고 있어. 이렇게 식이 있는 거지 연립방정식이. 아까 내가 이거 회를 구하기 위해서 x를 소구하려고 2배를 했더니 2x 더하기 4y는 6대잖아. 하고 두 식을 뺐는데 0은 마이너스 5다. 이게 말이 돼 안 돼? 다 빠져버리잖아. 이게 빼버리면 다 빠져버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0이 마이너스 5다 나오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은 만족을 하는 회가 안 나온다는 소리야. 그랬더니 자세히 보니까 어떤 상황이야 얘가. 여기는 같은데 상수가 서로 다른 형태가 그러더란 소리야. 해가 없을 때. 근데 여기서 해가 없으라 그러면 근데 우리가 맞춰야 된단 말이야. 무조건 숫자를. 근데 여기를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을 때는 같게끔 만들면 되지만 얘는 여기가 같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상수 쪽 말고 다른 쪽에가 같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준다고. 이게 여기는 이번에는 y의 계수를 똑같이 맞추는 거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3배를 하고 그럼 마이너스 9x 플러스 12y 마이너스 21. 그 다음 여기다가 4배씩 하고 그러면 4ax 더하기 12y는 20. 그럼 여기서 반드시 얘가 그 해가 없으려면은 x의 계수하고 x의 계수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y의 계수하고 y의 계수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하고 상수는 같으면 안 된다 이런 거야. 여기서 그냥 바로 a 값이 나오는 거지.
그것만 자 어떻게 푸는지 맞춰서 푼다면서 이게 중학교 풀이 방법. 일단 한번 중학교 풀이 방법으로 얘를 유제 6번과 7번을 두 개를 다 해봐봐. 중학생들은 이렇게 숫자를 맞춰갖고 푼다고 그냥 이게 완전 똑같이 그냥 탁 맞춰갖고 비교해갖고 그냥 풀어. 일반적으로. 는 이렇게 푼다라는 걸 거야. 얘 답이 뭐냐면 2하고 3번이 2하고 3번. 그다음에 이번에 고등학교치 풀이 방법으로 해봐봐. 고등학교 풀이 방법을 하려면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 어떤 그 식이 근데 여기가 좀 헷갈리게 하면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어 봐. 여기가 bx 이렇게 써져 있을 때도 있어. 반드시 지금 해가 무수히 많냐 없냐 이런 거 풀려면 무조건 왼쪽에가 x 무슨 x 더하기 무슨 y는 얼마다 이렇게 딱 써놔야 돼. 그래야지 비교하는 거야. 여기가 x가 또 있으면 얘를 2양 시켜서 x끼리 계산해야 돼. 근데 얘는 2양 해도 계산 못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묶어라는 거. 그럼 여기서 넘겨서 3-bx-4y는 7이다 이렇게 이제 맞춰서 푸는 거야. 조심해야 돼. 만약에 문자가 오른쪽에 또 있으면 조심해서 잘 해야 돼. 일단 이제 고등학교치 형태를 먼저 본다면 ax 더하기 by는 c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a-x 더하기 b-y는 c-라는 것이 있어. 일단 일부러 내가 이거 두 개 언급해서 풀거든요. 이거를 이게 아까처럼 말했지만 이게 y간에 풀어보면 이것이 나중에 어떤 함수가 된다 했잖아. 이렇게 하고 이거를 두 개를 병행해서 뒤쪽에서 한 번 또 나올 거라고. 근데 이거는 일단은 크게 뭐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뒤에서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된다 하면서 관계를 뒤에서 한번 또 나옵니다. 얘가 해가 한 개를 가질 수도 있고 얘가 해가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얘가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어. 상황이. 그러면 이제 해가 한 개를 갖기 위한 조건은 뭐가 되냐면 아까 보니까 해가 하나 가지려면은 하나가 이렇게 갔을 때 하나가 이렇게 가야 되거든. 함수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것을 요 앞에 있는 요 개수 있지. 이것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쩐다 그래. y축에 가까워지냐 뭐를 이런 거 했었었지 기억나? 근데 이런 걸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뭐라고 한다 그랬었는데 기울어져 있는 정도라고 해서 기울기라고 그래. 근데 얘가 지금 기울기만 서로 다르면 이게 함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이 나중에 이건 어차피 또 언급을 해야 되니까 해를 한 개 갖는다는 소리가 얘가 다른 말로 하면은 함수 입장 이런 거의 입장에서는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에서 교점이 한 개 나온다는 소리야.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을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이 되는 거고 이렇게 나중에 함수에서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럼 이게 함수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기울기만 서로 다르면 되거든. 이렇게. 그럼 이것이 방정식 입장에서는 뭐냐? 여기가 딱 짝대기 분수가 있다고 그냥 생각하면 돼. 그래갖고 여기서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는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만 다르면 얘가 무조건 해를 하나 가져. 해를 하나. 그 다음에 여기가 해가 같지 않는 경우는 이걸 뭐냐 함수 입장에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평행한다라고 쓴다고 이렇게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게 평행한다는 소리는 뭔 말이냐면 얘랑 얘랑 같은데 이것을 기울기라고 나중에 한다고 했는데 뭔 말인지 몰라도 일단 드러나 봐봐. 기울기는 서로 같고 그 다음에 여기를 나중에 뭐 y절편이라고 하는데 y절편 여기가 서로 다를 때 그래. 아까 우리 뭐 해가 없을 때 보면 뭔가 같고 다른 게 있었지. 이게 뭔가 같고 달라야 된다는 소리야. 근데 얘 입장에서 보면은 분수가 딱 있을 때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는 같고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는 같은데 여기가 달라버리면 해는 없게 되더라. 근데 함수 입장에서 이런 것은 이제 일치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려면은 얘는 기울기는 기울기 같고 y절편은 y절편이 같아야 돼. 얘 입장에서는 전부 다 같다 이거지.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는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는 상수분의 상수다. 하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왜 이게 한번 또 나오냐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서 특별하게
딱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 갖고 수직이라는 것이 하나가 더 추가되면서 이것이 또 한 번 언급이 돼. 이게 똑같은 거 언급하고 이거 하나 때문에 다시 얘를 다 언급한다. 얘를 고1 때 다시 다. 어쨌든 여기에서 봐봐. 이제 어떻게 푸는 거야? 해가 무수히 많다 그랬어. 그럼 여기가 짝대기 있다고 생각하고 x의 계수분의 x의 계수는 y의 계수분의 y의 계수는 상수분의 상수다. 이렇게 하고 대각선에 곱하는 걸로 끝낸다는 소리야. 여기에서 a값 구하려면 이렇게 곱해서 a값이 얼마인지 구하고 먼저 여기 다 성립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b값 구하려면은 뭐 a값 구한 다음에 하면 되지만 요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요거 대각선 곱하니까 b는 마이너스 b는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물론 여기서 이렇게 약분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그냥 쓴다면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4니까 a는 2다 이렇게 맞잖아? 그 다음에 여기 해가 없는 거 다시 봐볼게. 여기서 해가 없을 때 a는 여기도 xy 상수 xy 상수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가 분수 있다고 생각하고 x의 계수분의 x의 계수는 y의 계수분의 y의 계수는 상수분의 상수야. 근데 여기는 같고 여기는 달라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때 뭐 해가 없을 때 a 값이 뭐냐 물어보면 a 값은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4a가 9가 돼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9가 돼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절대로 a가 되면 안 되는 값이 있지. 그건 뭐야? 요것이 얘가 되면 안 되니까 이걸 또 이거 하면은 7a는 15는 될 수는 없으니까 a가 7분의 15는 되면 안 돼. 근데 여기는 되는 값만 찾으라 했으니까 되는 값을 찾는 거지. 안 되는 것은 뭐냐 물어봐서 안 되는 것도 얼마나 써야겠지만 얘는 그냥 a 값이 해가 없을 때 a가 얼마가 돼야 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되는 것만 찾은 거고. 이게 뭔만 이해 갈까? 일단 요거를 다시 유제 6번과 7번은 똑같은 거를 이게 b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풀어봐. 왜냐면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풀어내야 이게 좀 더 쉽게 해결이 돼. 왜냐면 고등학교에서 나중에 여기 식이 다 2차 나오거든요. 분수 가운데가 짝대기 딱 써놓고 b의 값을 판단한다는 거. 이렇게 b의 값 갖고 이렇게 되는 거. 이것도 좀 책이 복잡한 거라 옆에가 이렇게 분수로 해서 푸는 것도 나와 있잖아. 똑같은 그 뭐냐 유제 6번하고 유제 7번을 분수로 다시 한번 풀어봐봐. 다시 한번 풀어봐봐. 중요한 이거 함수도 또 한 번 나온다고. 이거 한 번만 지금 제대로 해놔보면은 뭐 이 개념으로 함수 다시 한번 또 나온다고 이렇게. 성훈이 뭐 이상한 거 있어? 됐어? 뭐 내가 이거 유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겠지. 얘가 해가 무수히 많을 때 구하라고 했으니까 x의 계수분의 x의 계수는 y의 계수분의 y의 계수는 상수분의 상수다. 근데 이거는 그냥 약분해갖고 2분의 1이라고 그냥 쓸 것이 낫겠지. 아까 이제 b값 구하려면 여기서 보면 되니까 b는 2다라고 바로 나오고. 그다음에 a값 구하려면 요건 없다고 치고 이렇게 보면은 a는 4다. 그래서 이제 a값 b값 바로 이렇게 구하면 된다. 대각선으로 곱하는 걸로 끝나겠다 이렇게 하는 거. 얘를 구한다고 치면 얘는 해가 없을 때니까 x의 계수분의 x의 계수는 y의 계수분의 y의 계수는 상수분의 상수인데 여기는 같으면 안 되잖아. 근데 어차피 이거 약분하면 이거랑 이거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얘랑 봤을 때 a가 3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 여기서 a 값이 될 수 없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바로 그냥 3이 되면 안 되니까 3 되는 거 3번을 답이 된다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연립방정식에서 좀 복잡하게 되면 어떤 형태냐면 얘가 분모회가 문자가 있어. 이게 환자하는 것이. 여기가 이것도 좀 그 개념선인데 좀 어려운 거라 분모회가 문자가 있는 연립방정식이 있거든. 얘 보면은 130쪽에 13번 보면 분모회가 문자 있잖아. 그럼 이렇게 나와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모회가 문자가 있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바꿀 건데? 내가 이거 설명했냐? 혹시? 안 했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분모에가 문자가 있어 뭐 하냐고 보니까 일반적으로 분자에가 x, y가 있어야 정상인데 느닷없이 얘가 분모에가 x, y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야겠어? 이거를 좀 더 어렵게 내잖아. 아 이거 원래 좀 어려운 체계가 얘도 그 어려운 체계라 뭐 분모에가 문자가 있는 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분모에 문자 있는 그 문자가 더 문자가 형태가 얘가 딱 이거 내 마음대로 써보면 숫자가 너무 복잡해질까봐. 여기 분모에가 문자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 이게 좀 너무 간단하게 있어. 일단 내가 예를 들면 이게 좀 많이 복잡해지면 저 식을 진짜로 좀 많이 복잡하게 내면 이런 거야. 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근데 형태를 봐봐. x인데 y고 x인데 y지. 이것도 암페를 막 낼 수는 없고 예를 들어 2x 마이너스 y분의 3 마이너스 x 플러스 3y분의 2는 내 마음대로 쓴 거니까 숫자 복잡해질 수도 있어 이거 기장이. 의미만 보라는 거지. 2x 마이너스 y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x 플러스 3y분의 4가 뭐 3이다 이렇게 있어. 이 연립방정식 풀어라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더 복잡한 거고. 근데 형태는 같아. 이게 어쨌든 간에 저거랑 이거랑이 지금 뭔 상황이냐면 느닷없이 분모에가 문자가 있어준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 분모에 문자 있으니까. 우리 연립방정 풀려면 분자에가 문자가 있어야 돼. 그래야 풀지. 분모에 있잖아.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것을 다른 문자로 바꿔서 푸는 거야. 이제 그런 것을 치환한다고 하거든. 이거를 다른 문자로 바꿔 가지고 얘를 문제를 풀어. 다시 말하면은 저기서 일단 저건 다 해봐. 이게 더 복잡하니까 여기에서 일단 이 계획선 상관없어. 3 뭐 이런 상관없는데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요거 얘네들이 똑같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볼 거냐면 2x-y 분의 1이라는 값을 내가 x로 바꿔. 그 다음에 x 더하기 3y 분의 1이라는 값을 y로 바꿔놓고 풀 거야. 이렇게 바꿔놓고 풀어야 된다. 그러면 바꿔보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3x 마이너스 2y는 이게 만약에 그냥 2다 붙이면 이 값은 2다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이것도 이 값이 x니까 얘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y는 3이다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x, y가 분자가 있지.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해를 구할 수 있겠잖아. 내가 예를 든다는 것 뿐이라 해서 해 안 구할 거야. 예를 들어서 x가 2분의 3 나오고 y 값이 마이너스 3 나왔다 쳐봐봐. 그럼 어떻게 되겠지? 실제로는 대문자 x, y를 구하면 안 되고 소문자 x, y를 구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이 대문자 x가 누구였냐면 얘였잖아. 얘 이렇게 다시 또 해야 하는 거야. 여기서 좀 뭐냐? 대문자 x가 2x-y분의 1이었는데 그 x 값이 얼마냐면 2분의 3이니까 얘가 2분의 3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대문자 y는 x 플러스 3y분의 1이었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왔다 이렇게 했어. 근데 얘가 또 분모가 문자 있잖아. 이제 어떻게 좀 될 것 같아? 이것은 대각선 곱해도 되고 뭐해? 역수치에서 바로 끝내는 거야. 역수치에서 2x-y가 3분의 2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3y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제서 비로소 일반적인 해로 바뀌었지. 그것도 다시 푸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더 간단하게 풀려. 얘도 어쨌든 간에 이런 문자를 바꿔서 풀어야 되는데 이제 조금 아는 사람은 문자 바꾸지 않고 풀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치환을 해가지고 다른 문자로 바꿔갖고 푸는 형태를 치환한다 그래. 치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잖아. 그럼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 그래갖고 이런 작업을 환원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뭐 이제 치환, 환원 뭐 이런 용어를 모른다 치더라도 어쨌든 다른 문자로 바꿔갖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어쩔 때?
분모의 문자가 있을 때 이게 어렵게 내면 또 형태의 문제를 좀 많이 낸다고. 분모의 문자가 있으면 이것이 그냥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서 어디서 많이 본 거라 해서 이거를 x, y를 곱해하고 분모를 없애보면 이거 완전히 망하는 꼴이 돼. 여기서 3x가 x, y를 곱해보면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해야 되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다 그냥 문자가 다 끼어들거든. 이게 뭐가 안 풀려버리는 거지. 곱해갖고는. 이거 곱해서 막 분모를 없애갖고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분모에가 문자 있으면 치환하라. 이렇게 한번 잘 기억을 해야 돼. 집에서 문제 풀때 얘를 해결을 좀 잘 해봐봐. 나머지는 뭐 이렇게 해가 있을 때 없을 때 이쪽 부분은 다 풀어놓을 거라 일단 내가 그 다음에 이제 활용인데 성은 뭐다 보니 그래 활용은 중학교 1학년 거하고 겹쳐? 근데 대신 여기 어쩌야 된다고 여기 활용은 짜증나지만 어쩔 수 없이 반드시 문자를 2개를 안 쓰면 여기는 점수 안 적은다 이거지. 2개 써서 푸는 거고 중학교 1학년 거 겹치는 문제 막 계속 막 엄청 나올 거야. 근데 반드시 문자를 2개를 써야 돼. 이게 여기서는 지금 뭘 x, y라고 나야 돼. 뭘 x, y로 나야겠어? 합이 100일인 두 자연수가 있는데 큰 수, 작은 수가 있어가지고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11이고 나머지가 5다.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제일 첫 번째 어떤 뭐 곱셈공식 뭐 이런 걸 하고 난 다음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는 것이 있단 말이야. 너 검사함식 쓰는 거 알지? 나눗셈 알아? 지우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 검사함식으로 쓰는 거를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엄청 많이 쓰니까 고등학교 두 번째 단원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는 단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단 실력 차이가 확 늘어나고요. 거기를 해결하냐 못하냐니까. 첫 번째는 고등학교 때 하다 보면 어쨌든 얘가 지금 두 자연수를 x, y로 나와야 되는데 그 두 자연수 중에서 큰 수를 x, 작은 수를 y라고 한다면 하고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두 자연수 하겠으니까 x 더하기 y는 100이다라는 식이 하나 써지고 그 다음에 큰 수를 이걸 만약에 나눗셈 그대로 하면은 이런 틀이잖아. 큰 수 y를 큰 수 x를 작은 수 y로 나누면 몫이 11이고 그래서 나머지가 5가 나왔다 뭐 이런 거지. 그럼 검사한테 실때 어떻게 하나? 검사 이 식이 맞았나 틀렸나 할 때. 그렇지. y랑 11이랑 곱한 거가 더하기 얘를 해서 얘가 나온다 이거잖아. 근데 이거를 바로 써야 된다. 이걸 보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봤을 때 그 뭐냐 큰 수를 나누고 있으니까 큰 수 x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뭐냐 나누는 값하고 뭐하고 곱하고 그냥 나머지를 더하겠다라고 이걸 바로 쓸 줄 알아야 된다. 이거는 아니 이렇게 근데 이거 뭐 연립방식 풀면 바로 끝나는 거야 그냥이. 그다음에 뭐냐 유제 1번식 유제 1번 또 그 목과 나머지가 식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해봐봐. 그리고 유제 2번은 그냥 한번 해봐봐. 왜냐면 중학교 1학년 때 한 거라 문자 2개 쓰면 되는데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내가 설명을 할게. 되도록이면 1학년 거가 좀 겹치니까 한번 해보라 하고 안 되면 내가 설명하고 이런 형태로 방정식 활용할게. 반드시 원래는 x, y 이게 처음 술 하면은 이게 뭐냐면 그 처음 수의 10의 자리를 x 그다음에 1의 자리를 y라고 하면 하고 원래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 그럼 여기서 각자리 숫자를 구하겠으니까 x 더하기 y는 9다 하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에 10의 자리하고 원래는 지금 이렇게 x, y라는 건데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꿨으면 y, x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실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10y 플러스 x라고 해야 되지. 이게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를 바꾼 수인데 바꾼 수에다가 7을 더해버린 것은 처음 수는 x, y인데 원래가 10x 플러스 y인 거고 이렇게 해놓고 얘가 뭐라는 거는 바꾼 수는 같다 그랬지. 그럼 뭐 그냥 같다 그랬네. 뭐 몇 배가 아니라 같다 했으니까 그냥 같다 하면 되고 바꾼 수가 같긴 같는데 뭐가 같냐? 처음 수의 2배에서 2를 뺀 것과 같다 했으니까 그냥 같다 이렇게 하면 되지. 상황이 갖고 이제 이 두 개를
연립을 해서 이제 적절하게 잘 풀어가면 되겠지. 이거 연립해서 x 넘기고 뭐 소거하고 막 그냥 풀고 이렇게 하면 x 값이 얼마고 x가 3이고 y가 6 나와야 된다.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